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참 뒤죽박죽 변덕이 심하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사실 이 날씨보다 더 변덕이 심한 일을 감당하느라 엄청난 몸살을 앓았답니다. 정말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사람을 골치 아프게 하는 건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시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사실 저는 밖에 나가서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말 못하고 속으로 앓았어요. 그러다 풍선이 터지는 뻥 터져서 못 돌아올 길을 건너게 됐네요. 우선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시면 이런 제 말이 하나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 남편은 저랑 연애하고 결혼할 때만 아주 반짝, 그때만 능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서 제법 잘하고 월급도 그럴듯하게 받아왔답니다. 물론 결혼 초반 때만 해도 어머니는 저와 잘 지내셨어요. 제 생각엔 본인이 성견 때 하셨던 말도 있으니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당시 우리 엄마와 아빠 앞에서 본인 시대 험담을 꽤나 하셨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 듣다가 어머어머하며 놀라고요. 세상에, 삭개서 혼자면 얼마나 고생하셨을 텐데. 돌아가신 남편 쪽 가족들이 그렇게 괴롭히나 봐요네. 아이고, 말도 마세요. 내가 정말 그 일을 걸렀으면 장편 소설이 나올 거예요. 우리 큰 신우가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몰라. 그렇게 저들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제사를 해대고 먼 데서 왔다 갔다 시중 들고 아직도 막 소름이 돋아요. 당신, 저도 아주 순진 무고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였어. 시어머니의 기구한 인생에 대해 가슴 아프게 들었어요. 나는 정말 절대로 우리 며느리한테 절대 제사 같은 거 안 넘길 거예요. 나쁜 건 어른들이 알아서 대를 끊어줘야죠. 안 그래요? 내가 정말 죽은 애 아빠를 그 고모들 때문에 얼마나 원망했는데 대체 그게 뭐 하는 짓이니까?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께는 제사 얘기는 걱정도 하지 마라. 본인이 아주 치가 떨려 죽겠다며 몇 번이나 쓰기를 받으시더니 사실 그 후에도 저는 어머니로부터 시 고모님 얘기를 몇 번 듣긴 했어요. 어머니의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 딸들인 부모님들이 그렇게나 시댁 살해를 시켰다던그요. 저도 직접적으로 고모님을 대면한 적은 없었고 제가 느끼는 고모님은 참 악랄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그 조그만 한 방에서 남편이랑 시누이 둘의 시어머니가 모시고 살았어. 지들은 부잣집에 시집가 놓고 우리 집은 돌보지도 않는 거야. 내가 마지막까지 어머니 모시고 임정을 지켰는데 말이지. 천하의 못된 것들이야. 근데 요즘에는 연락도 잘 안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안 하시나 봐요. 얘는 내가 그냥 참고 사는 성격이 아니야. 알아. 막판에 아주 쫓아가서 절대 못하겠다고 다 뒤집었지만 끝장을 보는 성격이야. 그래서 몇 번이나 무용담처럼 본인 신호들과 싸움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와 전혀 별개로 좀 시간이 지나 어머니는 본인 시대에 놓여서 좀 하셨던 걸까요? 본인이 시어머니가 되고 사인이 이상하고 묘한 부분에서 갑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불만이 많으셨어요. 네. 시어머니는 왜 너들이 이사 가는 것까지 참견이래. 보해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들이 대출 더 받아가겠다는데 왜 자기 집 근처로 오라는 거냐고. 아이 몰라. 난 절대 근처로 이사아가 몇 번 겪어보니 어머니도 앞뒤가 다르더라고. 자기는 돈 절대 안 밝힌대 그러면서 본인의 빌라 근처 아파트가 싸니까 그리로 오라나. 그리고 일은 나도 하고 있는데 왜 자기 아들이 대출 갚을 걱정을 하시나 몰라. 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자꾸 저도로 대출 무리하게 받지 말아라네. 남편이 고생한다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무렵부터 남편의 경제적인 능력은 점점 흐리멍텅해 어느샌가부터 저를 의지하는 그림이 됐어요. 당신, 이쯤 되면 어머니한테 말지 마세요. 그래, 어차피 대출은 내가 앞으로 더 많이 받아서 내가 갚을 건데 이사하는 걸로 매일 전화를 해대잖아. 나, 이번에 전화 또 받으면 당신 지금 일 치고 있는 건 말할 거야.
아이, 여보. 내가 그렇게 부탁했잖아.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는 일평생 나 하나 낳아서 키운 게 자랑인 사람이라고. 엄마의 희망을 할지 말아주라. 그냥 잘나가는 아들이랑 사는 척 좀 해달라고. 엄마한테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할 테니까. 그렇게 다 말하지 말아줘 하도 본인이 자꾸 실시해 달라길래 저도 참았고 이상 문제도 넘겼어요. 사실이 무렵에 저도 임신해 있어서 마음이 급했어요. 그리고 전 당연히 아기를 낳고 8개월쯤 되어 바로 일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때 전이 판도가 뒤집어지고 말았죠. 어머니 구박은 더 심해졌고 왜냐면 아이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아서 제가 바로 일하러 나갈 수 없게 됐거든요. 근데 대출은 여전히 부담이고 그 사이 남편도 간신히 취업은 됐지만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얄미운 남편은 꼭 이럴 때 자기 사정을 지 엄마한테 털어놨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니는 뭔가 잘나 계속해서 우리 부부 일에 간섭을 하시고 어떻게든 그 사이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들 빚도 많다면서 혜정아, 너도 얼른 애 맡기고 일하러 나가야 하잖아. 내가 봐줄게.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싫어서 꿋꿋하게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거리를 뒀어요. 우리 집에 오신다 하면 아기랑 멀리 나가 있고 전화도 잘 안 받고 하면서요. 그러다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를 보내쯤 되니 저도 일할 수 있겠더군요. 그때도 어머니는 본인이 아이 등학교 다 봐주겠다면서 자꾸 용돈을 요구하시기 저는 괜찮다고 칼같이 잘랐답니다. 저는 대체 본인이 아들 장가 보낼 때 뚜렷하게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왜 용돈을 팔아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들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가 마음이 안 좋다. 얼른 잘되고 돈들도 벌고 편하게 살고 부모한테 효도도 하면서 마지막에 꼭 본인의 진심을 비추시고 하지만 어머니도 저한테 나름 강하게 말을 못하고 계신 거였어요. 제가 돈을 벌게 됐고 남편은 다시 일이 안 풀려서 완전히 자신감을 잃을 때였거든요. 그러니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집에서 큰 소리를 못 치니 이때만 해도 를 보면서 몸을 사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 고학년이 되고 점점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고 완전히 가장 급의 경제적 역할을 하는 건 제가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벌어오니 안심이 되었던 건지 조금만 일하다 안 맞으면 관두고 전화해보면 지업 만회가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 사춘기인 딸도 이제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게 있잖아요. 이때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는 아빠 별로야. 내 또래 애들은 다 아빠랑 안 친한데. 그래서가 아니라 난 아빠가 그냥 불편해. 맨날 큰 소리만 치고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솔직히 오죽하면 애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도 그런 게 애 용돈 한 번도 시원하게 접은 적 없고 학원비도 아깝다 적당히 다녀라 하고 잔소리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자잘하게 불만해서 그냥 연느 평범하게 사이 나쁜 부부들 럼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어머니가 정말 제대로 불을 붙여 버리신 거예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전화하셔서 이런 선언을 하시더군요. 저기, 올해부터는 제사를 좀 해보려고 한다. 너도 같이 준비 좀 하자. 전 여기서 적잖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래저래 마음이 안 들고 얄미운 시어머니 있지만 그러나 견딜만 했던 건 자주 볼 일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삼례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사도 진짜로 안 하셨고요. 근데 저도 나이 먹을 만큼 이제 40대 중후반인데 무슨 갑자기 제사를 하자고 하시는 걸까요? 너도 알지. 정환이네 고모 미국에 살다가 이번에 아예 들어왔잖아. 나이 보니까 결국 고향 생각이 나는 거야. 아무튼 거기 큰 아들이 거기서 워낙 한인 사업이 잘 돼가지고 여기서도 뭘 좀 한단다. 내가 여기 청원에 좀 끼워 놓고 싶어서 그래.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제사 얘기에 일단 냉정히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잘 알겠고 저도 그리 되면 좋겠는데요. 결국 제사 일은 제가 다 돕다시피 해야 되는 거죠.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직장인 말도 못하기 바빠요. 오늘도 야근이 내일도. 야근이 이런 와중에 제 산란이 사실 곧 있을 이 사람 생일도 그냥 주말에 간단히 밥만 먹으려고 했거든요. 전 정말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 차분하게 전달을 했는데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버리신 거예요. 아휴, 너 그렇게 뭐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방법을 좀 생각해봐. 이번에 거기 막내들 결혼식이 있으니까 쌈박하게 차려입고 와서 잘 보일 생각부터 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못 박았는데 참 불안하게 어머니는 말에 대충 얼버무리요. 사실 남편이랑 어머니 관계만 보면 번 생각해서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것도 아닌데 남편 상황이 많이 처하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쯤 남편이 본인의 모든 걸 털어넣는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고생했고 빚 정리도 진짜 기적적으로 해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적응을 잘 못하고요. 있거든요. 제가 옆에서 다 틀어막고 가족 생활비도 제가 부담하며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머님 그때도 본인 아득게 죽을까 봐 잠을 못 좀 으셨어요. 심지어 어머니도 너무 웃긴 게 명절만 되면 그렇게 자기 큰 신후 욕을 하셨거든요. 말 맞다나 그때 미국에 가 계셔서 얼굴도 볼 일 없는데 눈앞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욕을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태세를 바꾸며 입안에 혀 마냥 아주 달달하게 아부지는 거예요. 바로 큰 고모의 막내 아들 결혼식에서 말이죠. 아이고, 명석은 어쩜 이렇게 멋지 훌륭하게 났어요. 역시 미국물이 좋아. 얼마나 똑똑하고 멋져 보여. 우리 조카면 드리는 좋겠네. 명석이 같은 신랑을 얻어서 큰 고모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근데 진석이 사업은 어때요? 그렇게 잘 된다며 그러자 큰 고모님은 지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가 안중에도 없으신 건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아요. 에야 뭐, 잘 풀리고 있지, 이미. 원래 살던 동네부터 2군데 체인점도 냈고 한국에선 여기 동양 보고 다시 뭐 좀 해보려고 한대. 그래서 이쪽에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 아니, 우리 정하여 씨 그쪽 일을 하잖아요. 고모 사돈들끼리 좋은 게 뭐예요? 어릴 때 진석이 미국 가기 전만 해도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자국을 했잖아요. 정원이랑 좀 친했어. 정말 아무 상관없는 제가 보기에도 안쓰러울 만큼 어머니는 온 사력을 다해 본인 아들과 조카를 엮어보려고 의지를 불태우셨어요. 근데 큰 고모님도 만만치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러냐고 식사나 하시고 다른 식구들한테 말에 거시더군요. 그걸 보니 확실히 어머니랑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가 더 이상 안 되겠는지 본인의 최후의 카드를 꺼낸 거예요. 본인의 의지를 다 불태운 카드가 아니라 엄한 제가 끌려 들리는데 그런 말을 해봤더니 몇몇 생각이에요. 지금 크게 가는 아기 서희고 기왕의 어머니야 은국에 사는 사이. 아기의 과거에서 일본에 있어요. 난 우리 가족에 일 없고 전에 한 번만 한 기인하다. 그래서 진인의 제사하지만 와서 제사가 크게를 토요. 꽤가 건재한 생각 좋아요. 쟤부터 서푸는 여켓스 깔 곧고자기에서 뭐해 관을려니 이제. 그래도 다른 와 너무 많아. 내 앞처연 오랬고 전 영희 자취일가 애 같고 그는 외국 달일제 영재. 고하고 뭉한 애새 사어주나봐. 근데 이제 전자면단이와? 공부됐고 영지도 제사여 좋니? 근데 고비 내해다지. 근네 매 외국 여굴 아마니기 필고 그 말을 해제하는 계지가 팍팍 나고 성으로 젊은 건지도 있다먼 니어버리고 자라에서인 치마지 면지지 않기 이상 연하지 더러미 기침 까부어나요.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얼른 군말 말고 한다고 해. 아니면 조용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만 전 표정 관리가 안 되니 똥 씹은 얼굴로 가만히 있었고 큰 고모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며 일어나시더니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얼마나 저를 들으셨는지 몰라요. 너 그러면 내 남편 맨날 누굴 꽁무니 쫓아다니고 고생하게 놔둘래? 그래서
너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 어쨌건 정원이 큰 고모가 성격은 더럽게 재수 없어도 돈은 끝장나게 많아. 아들 진석이 돈을 쓸어 담는 수준이라고. 오늘이 호텔도 어디 평범하게 가볼 만한 것이냐? 넌 내 남편한테 그런 핏줄이 있으면 내가 먼저 좀 나서서 일을 벌여야지. 그렇게 인상이나 쓰고 있을래? 어머니, 현실 좀 생각하세요. 그럼 저 일 다 때려치고 제사하는 되나요? 저도 이렇게 된 이상 다 오픈하고 말할게요. 이 사람 250 벌고 제가 400 벌어요. 게다가 수연이는 중학생이라 한참 예민하고 학원비도 많이 들고요. 저 맞벌이 하면서 돈 벌고 딸님이 공부며 이것저것 챙기더라. 바빠요. 근데 제사요. 전날부터 와서 준비하고요. 말도 안 돼요. 근데 남편이 돌아와서 저한테 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해. 너무 좋은 생각이지. 당장 그렇게 실행해. 당신이 잘 되기 위한 일을 나한테 자꾸 시켜 먹지 말고. 당신 조상님 제사 직접 하라고. 아이, 진짜 그런 일은 원래 여자들이 하는 거잖아. 난 할 줄 몰라. 그래서 저는 당신이 일이 매번 안 풀리는 건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 말처럼 할 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라고. 사부, 있어요. 그러니 분위기가 엉망진창되어 저는 절대로 안 간다고 말했고요. 제사 준비한다고 모이라고 한 날, 저는 진짜로 안 갔어요. 어머니에게 불나게 걸어오는 전화를 저는 끝까지 안 받았고, 죄 없는 우리 딸이 전화를 받았다가 할머니에게 아주 끝장나게 욕을 먹었더군요. 아, 엄마, 할머니 장난 아니야. 엄마, 전화 안 받으면 쫓아온다. 대체 할머니 왜 이래? 진짜 싫어. 결국 제가 곧장 전화를 걸었고 저도 참을 거 없이 막 따졌어요. 좋아요, 어머니. 저 분명히 지금 회사 야근 꽉 차 있고 연차도 없어서 그 시간에 제사하고 어른들 맞이하려면 회사 관두고 가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머니가 그만큼 돈으로 서주실 거죠. 그러자 어머니는 얼버무리고 그냥 윽박 지르면서 본인이 나보다 나이가 얼마나 많고 나는 내 시어머니 이런 걸로 따지시고 막말로 제사 잘 지내고 잘 보인다고 해봤자 남편이 그 회사 취업된다는 보장 있는 건가요? 심지어 큰 부모님은 그날 이후로 아예 말도 안 꺼내지잖아요. 이거 완전 로또 사두고 기다리는 입장인데 저는 그런 일에 제 직장을 걸어가며 줄타기 못해요. 제사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몇 개를 저랑 하신다고 어머니 멋대로 말씀하셨잖아요. 제 말에 어머니는 뭐 며느리를 편하게 해줘서 이렇게 말년에 서러움을 겪는다고. 너같이 이기적인 엄마 밑에서 내 딸이 뭘 배우겠나 하시더군요. 뭐 적어도 어릴 때부터 아들 아니고 딸이라고 목욕탕과 저도 구했던 할머니에게 저한테 배울 게 많겠죠. 어머니, 이쯤에서 저도 말씀드리는데 수연이 이제 어리지 않아요. 애 갖고 자꾸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이 정도로 몰아붙였고 그 뒤에 이어지는 어머니 전화를 일체 무시했어요. 그걸 전부 아들에게 일러쳤는지 남편도 집에 와서는 황급히 저를 설득하려고 들더군요. 근데 제가 절 고 못 박자 결국 남편이 길을 들었어요. 엄마한테 내가 말 안 한다 했으니까 집 분위기 좀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말죠. 제사 얘기는 없던 걸로 해. 그 제사 저도 한숨을 푹 내쉬었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에 같고 왜 이렇게 진을 빼야 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와 어머니 사이를 화시키고 싶었던 건지 다시 슬슬 만나는 자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별말을 다 들어 그런지 얼굴 보기가 싫더라고요. 헌데 저도 로 계속 편을 들어주고 달래고 어쩌고 하던 남편이 이상한 부분에서 제사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제사 없던 걸로 하자며 왜 말이 달라? 그게 아직 시간도 좀 남아있고 그 사이 당신이랑 얘기 좀 해보려고 했어. 이 인간이 말하는 걸 들어보고 있자니 저를 설득시켜서 어떻게든 제사를 지내게 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쪽 큰 고모님네 누구한텐 취소했다 말도 안 했고 그냥 원래대로 일정을 마련 놨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 더더욱 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겨 큰 싸움으로 벌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쯤 되니 남편도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생각했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어도 싫다면 수원이랑 나랑 둘만 갈 거야. 너 혼자 안 와서 우리 엄마 고생만 실컷 시키고 진짜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때 저를 앞서 갑자기 딸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나 안 갈 거야. 내가 왜 가야 돼? 나도 할머니는 싫어. 저번에 할머니가 사촌 오빠들에서 나쁘다고, 기집애 쓸모없다고 욕했어. 요즘 누가 그렇게 말해? 나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짜증날 것 같아. 아빠, 나가 그러자 남편이 폭발하면서 이놈의 집안이 다 썩었다. 엄마란 게 저 모양이니 딸도 이 지경이라면? 답 뒤엎기 시작했어요. 저나 딸은 뚜렷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날 남편이 퍼붓되는 짜증과 포에 시달려 결국 둘이 찜질방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와 얼마간 냉전을 지나면 괜찮겠지 했어요. 근데 이 인간이지. 엄마랑 뭐라고 결타기도 한 건지. 끝까지 저와 딸에게 못되게 구는 거예요. 가뜩이나 걱정스러운 건 우리 딸이 지금 싫어하는 어른은 자기 할머니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 아빠도 저렇게 철없고 권위적으로 군이 아빠까지 싫어서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런 딸을 달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자기는 밥 안 먹겠다며 남편이 크게 선언을 했어요. 나는 이 집의 일원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모녀가 싸그리 머리가 이상해져서 가장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뭘 하겠어. 그리고 수연이 너 누구 돈으로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어디고 시물 나온 데서 사는 줄 알아? 뭐 할머니가 싫어 너 잘 됐어. 지금 다니는 학원이랑 용돈 다 끊어. 그러자 딸은 애는 애니까 이 부분에서 꽤 겁에 질려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남편 돈으로 전체적인 생활비를 썼고 제 월급은 거의 적응하다시피 했거든요. 아니 당신 진짜 왜 이렇게? 유치하게 나와 애가 무슨 죄야? 애가 그런 말을 해대면 왜 그러는지 제대로 대화도 안 해보고. 그래 그럼 당신 돈으로 학원 보내. 돈 잘 벌잖아. 나 하나 좀 돈 안 벌고 백수로 살아도 되지. 너 내가 250 번다고 무시하냐? 이 돈도 필요 없나 본데. 이제 이거 나를 위해서 쓸 거야. 당신 벌른 400 갖고 생활비 다 해결하고 알아서 살아. 남편의 이런 말들은 하도 어이가 없어. 일일이 상대할 가치도. 일단은 사춘기 딸과 아빠의 관계를 더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진짜 자기가 번 돈 앞으로 자기가 다 써버리는 거야? 그럼 나하고는 내 용돈은 엄마가 이제 대주는 거야? 나 학원 끊기는 거 아니지. 근데 아빠 진짜 너무해.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노릇을 하게 하고 한 건 정상으로 리고 싶어서 저는 제사 부분은 빼고 남편을 슬슬 설득했어요. 그렇게 적당히 둘을 중간에서 화를 시켰답니다. 이처럼 아무 일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3일이 지나고 주말이 됐어요. 근데 정말 간만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잊지 않았지? 날짜는 그대로야. 그냥 필요한 거 내가 대충 적어서 보태. 나머지는 내가 좀 알아봐라.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안 한다고 남편이랑 이미 합의해봤어요. 제사 안 한다고 제가 악을 썼고 남편도 그렇게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요. 그건 내가 잘못 들었나 보지. 내가 그가 너 편하게 해준다고 애지가한 건 다 해놓고 있으니까. 내가 다 적어서 보내놓을 테니까 넌 그거나 사와 저 날까지도 시간 다 빼놔라. 저는 여기서 절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소위 정말 이때 속으로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끈질기게 제사를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사람을 피말리는 타입이었던 진리더라고요. 게다가 큰 고모는 또 무슨 죄예요? 뒤에서 우리 어머니가 자기 10수년간 물고 뜯고 싶은 것도 모르고 제사 몇 번 되돌리는 걸로 그쪽을 호시탐탐 노리는 거잖아요. 저는 남편에게 다시 난리를 쳤어요. 겨우 꺼트린 싸움에 불을 또 붙인 거죠. 인연을 차고 박지르는 저에게 남편을 한숨을 쉬더니 저들로 오지 말래요. 당신 절대 오지 마. 진짜 오지 마. 오기만 해봐. 진짜. 제사 끝나고 두고 보자. 당신 각오해야 될 거야. 그리하여 저는 남에게 을 돌려버렸고 제사 당일날도 아무런 편화 없이 제 일상을 바쁘게 보냈어요. 그럼에도 사람인지라 마음 한구석은 찜찜하고 불편함이 있었죠. 그러고 퇴근했는데 집에 불은 꺼져 있고 어두운 거예요. 근데 이때 문자가 온 거 같아 핸드폰을 봤는데 저희 딸인 거예요.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눈을 찌푸리면서 보다가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엄마, 나 할머니네 와서 전 부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 집에 가고 싶은데 아빠가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네. 저는 곧장 전화했더니 딸이 옆에 할머니가 있다면서 문자로 하자는 거예요. 아빠가 나 학교 오자마자 바로 할머니 네로 태워갔어. 학원도 시간 애매해서 못 갔어. 제사 준비 도와드리는데 내가 짜증냈더니 그럼 엄마 부르래. 근데 저번에 엄마 너무 화난 거 같아서 안 그래도 아빠랑 사이 안 좋잖아. 전에 엄마가 화내다 우는 거 보고 속상해서 나도 전화 안 했어. 어떻게 이 문자를 보고 제가 정상으로 반응할 수 있겠어요? 저는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려서 그 길로 미친 듯이 시댁으로 쫓아갔어요. 현관에 보니 신발이 어지럽게 놓여 있고 시댁 큰 고모 목소리도 들리고 몇몇 어른들이 계신 듯 하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대강 눈인사를 하고 안으로 쑥쑥 물밀듯이 들어갔어요. 근데 세상에 주방 식탁다리. 옆에 앉아서 저희 딸이 진짜 전을 부치고 있지. 뭐해요? 수연아, 너 뭐해? 당장 일어나. 여기서 뭐 하냐고. 제 말에 화들 놀란 시댁 어른들 그리고 큰 소리에 놀라 그를 돌아본 어머니. 다 저에게 시선이 집중. 남편은 어디 나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애가 교복에 은채로 쭈그리고 밀가루가 묻어서 저러고 있냐고요. 어머니는 바로 재판을 황자바채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너 뭐하는 짓이야예요? 어디라고 끼어들어와. 내가 하도 안 온다고 사가지고 날 가지고. 내가 수연이 데려왔지네. 딸이 와서 저러고 있는 거 보면 너는 아무 생각도 안 드냐? 거기서 소리 지를 생각이 들어 뭐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랑 남편이랑 이러시는 거 지금 엄청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왜려 저한테 이러실 때예요? 좋은 말로 말할 때 눈치가 있으면 진짜 나설 때 아닐 때 구분 좀 하고 입 좀 다물고 가서 어서 빨리 일이나 해. 꼭. 너는 이렇게 한 소리 들어야 움직이냐? 무이 중요한지 몰라서는 아까 소리 지르는 거 듣고 진짜 간이 다 떨렸네. 어쩌다가 이런 멍청하고 못된 처먹은 걸 마누라로 데리고 살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어머니, 눈에 똑바로 보고 다시 말해보시라 했어요. 야, 우리 청이가 내가 수연 왔어도 너 같은 거 데리고 살인이 아니야. 알아? 하여간 새끼 나왔고 지가 돈 좀 번다고 남편 머리 꼭대기 위에 서서는 대고 가서 얼른 천이나 붙여. 어머니 말대로 그렇게 멍청한 며느리 들인 값 좀 치어보실래요?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 별개 같은 소 다 듣겠네. 저는 이미 는 게 없었어요. 쟤까지도 가가며 저를 모욕한 걸 어떻게 참아요? 안 그래도 저는 제사 얘기 또 꺼낸 순간부터 이혼을 슬쩍 목구멍 근처까지 올릴 뻔했는데 이 주경을 만든 건 저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 문을 쾅 열어젖히고 그 길로 거실로 나가 정말 징글맞고 가증스러운 저놈의 제사상. 저것 때문에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고 내 달까지 바보꼴로 만들어버린 저 제사상을 싹 다 뒤엎어버렸어요.
와장창 소리가 나고 어른들은 기겁을 하고 어머니는 제 뒤에서 처마 저를 잡기도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나 버렸죠. 시댁 어른들은 당연히 제가 자기들한테 인사하러 걸어 들어오는 줄 아셨어요. 근데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는 거죠. 남편도 참 타이밍 좋게 어디 나갔다 들어와서는 저를 붙잡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빽빽 소리를 질렀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토시 안에 틀린 게 없는 말이에요. 나 왜 이 집 제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놈의 제사를 못 해먹어서 질질 끌려다녀야 되는데? 내가 어머니 덕을 봤어. 아버님 덕을 봤어. 우리 아빠, 엄마 덕 보고 잘 자라서 그걸로 지금까지 돈 벌고 먹고 사는데. 남편 덕? 시댁도 아무것도 없어. 본 것도 없는 내가 왜 제사를 해야 되냐고 정말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질렀고 발에 동동 구르는 저를 보며 큰 고모, 뒤늦게 오신 작은 고모 그 집 몇 식구들까지 다 눈을 꼼뻑이며 황당해했어요. 그렇게 나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 나서 이제 중학생인 애를 학원도 안 보내고 끌고 와서 저 망할 놈의 제사상 차리라고 전을 부치게 해. 내 아빠란 놈은 나가서 술이나 처마시고 있고 저기 어머니, 저 좀 봐봐요. 뭐요? 그놈의 며느리 아내요. 더럽고 치사해서 이러니 시댁 어른들은 점점 불편한 표정으로 안 그래도 다 엎어진 사상이며 이 좁아 터진 집이 더 엉망이 된 걸 보고 한숨을 쉬시고요. 모든 걸 다 파하는 분위기가 되어 서둘러 나가시는데 어머니가 그걸 주섬주섬 주우며 저에게 막 이를가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오늘 날 잡은 줄 알아내. 친정 쫓아가서 내가 다 뒤엎어 버릴 거야? 썩을 거 같으니라고 나이 손에 그냥 두고 보자 않을 거야? 너 그래서 저는 바로 어머니 팔을 아까 저를 끌고 갔던 것처럼 꽉 잡은 다음 일부러 고모님 쪽으로 들으라고 크게 소리 질렀어요. 어머니가 저도 고모님들도에 빠지고 승질 더러워서 옛날부터 단칸방에서 시집살이 시켜 미호 죽겠다면서 돈은 더럽게들 많으면서 자기 남동생이랑 같이 살아준 올케는 안 돌본다고요. 그러면서 이 제사도 다 큰 고모인네 사업 덕 좀 본다고 그렇게 공 들렸죠. 제가 진짜 참다 못해서 양심에 찔려 안 되겠어서 말해야겠어요. 그러자 나가려던 큰 고모님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때가 몸을 일으켜 저를 쳐다봤어요. 아주 무서운 얼굴로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가며 쳐다보시더군요. 당연히 이 말에 어머니는 기겁을 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발을 막 동동 부르시더군요. 아니, 정환아. 얘가 취했나 보다. 맨정신에 저럴 수 없지. 저이고 뭐, 아니에요. 얘가 하여간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을 내지 고모 얼른 카이요. 내가 팔려다 줄 테니까. 어머니는 어떻게든 제 입 틀어막고 큰 고모를 달리려고 수습을 하는데 큰 고모님은 여전히 굳은 얼굴로 있었고요. 여기서 바보 같은 남편이 저에게 손을 확 들더니 윽박 지르는 거 있죠. 진짜 보자 하니까 당신 미쳤어. 미치려면 곱게 미쳐. 휴, 정남이 떨어졌어. 진짜 고모 아니에요. 이거 싹 다 머리가 돌아서 하는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이 난장판이 된 집 구석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머리가 어지러웠던 차에 갑자기 뒤에서 제 딸이 쓱 나왔어요. 그러더니 다시 생각해도 조금 가슴이 아픈데요. 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한테 소리치지 마. 그랬더니 얘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한 거 맞잖아요. 엄마 말 틀린 거 없는데 왜 자꾸 우리 엄마 바보 만들어요? 그러면서 딸은 핸드폰으로 잠깐 만전 뭐를 누르더니 뭔가 지직거리는 소리를 틀어줬어요. 동시에 볼륨에 점점 세게 올리더군요. 여기서 본인들 목소리를 알아 어머니와 남편을로 딸부터 핸드폰을 빼시드렸고 제가 낚아채서 그대로 잡았습니다. 현관에 서 있던 어른들은 그대로 멈춰서 이 녹음된 소리를 같이 들었고 하여간 내 마누라도 그렇고 내 고모도 그렇고 진짜 나는 맨날 이렇게 뒤통수 맞고 뛰어가면서 산다니까. 야네, 큰 고은 어제 전화했는데
갑자기 못 온다는 거 있지? 아이, 큰 고모는 맨날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진짜 옛날부터 그딴 식으로 엄마 괴롭힌다. 그 내가 정말 진석이 형일에 잘 돼서 자리 잡으면 나중에 한마디 할 거야. 우리 엄마한테 잘하시라고. 에휴, 그럴 것도 없어. 엄마는 다 포기했어. 내 고모들 싹 다 미친 것들이 아아네. 아빠는 나한테지 누나들이라는. 똥을 남기고 간 거야? 하여간 미친 여편네 나보고 제사 잘 준비하라고 할 때 언제고 군기 다 잡아놓고 하다고. 똥개 훈련시키는 거야 뭐야. 그러면서 중간에 또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건 저야 평손을 들어오던 레파토리. 시댁 고모님들 입장에선 일은 평생 처음 듣는 소리였어.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통장이 공개되거나 다른 걸로 개망신 당하는 게 낫지. 내가 컷했던 내용이 그 대상이 있는 곳에서 함께 공개가 된다니요. 제 일도 아닌데 더 수치스러울 지경이었어요. 슬쩍 고모님들 표정을 보니 면전에서 올케한테 미친 여편 애란 소리를 들었으니 다 썩은 표정이지요. 어머니는 제 쪽에선 등을 돌리고 있어 얼굴이 안 보였지만 어깨가 다 바들바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쯤에서 녹음은 끝나 딸은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고 어머니는 그제서 정신이 들어 당장 핸드폰을 내놓으라며 뺏으러 들고 우리 딸은 잽싸게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어요. 이날의 그 끔찍한 장면이란 정말 제가 한 일이 아닌데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에 쿵쾅거렸답니다. 뭘 알까? 만약에 사후를 대비해서 절대 누구 뒷담화 하지 말아야지. 이런 교훈을 얻었어요. 저는 그 사이를 일단 유유히 걸어나와 신발을 신고 그대로 나가 딸과 집으로 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앞뒤 다르고 이중인격으로 굴다가 싹 다 털려버린 우리 시어머니는 그날로 인해 시댁 고모님들 완전히 인연이 끊어졌어요. 당연히 그쪽 친척형인가 뭔가랑 사업할 해던 기회는 아주 하늘 멀리 날아가 버렸죠. 제가 알기로 그나마 큰 고모님이 조카인 우리 남편을 예뻐했던 걸로 아는데 자기 남동생의 하나밖에 없는 줄이니까. 근데 뒤에서 자기 엄마랑 그렇게 자기 흉보고 있는 걸 들었으니 게다가 본인 아들 덕보고 언녀가라던 내용을 들었으니까요. 꼴보기도 싫었겠지. 명절은 물론이고 이제 경조사고 뭐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며 나갔나 봐요. 이 모든 내용은 다음날 새벽목이 다 쉬어서 저에게 따지는 어머니 전화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처분하게 말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어제 수연이 때문에 그렇게 개망신 당하셨으나 하고 있으면 어쩌려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약간 주춤하시는데 저는 걷다 대고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물론 당연히 곱게 들어주지죠. 시댁 주가도 연이 끊겨버린 상황에 아들이 이혼남이 되다니 그건 절대 포기 못하겠나 봐요. 생각해보니 그간의 결혼 생활에서 저는 정말 많은 걸 인내하고 남편의 많은 부분들을 다 떼어줬더라고요. 그런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살던 저 못된 모자는 이제 그렇게 많고 노예처럼 부르려던 존재가 떨어져 나간다니 재난 그 자체였을 거예요. 야, 말 같은 소리를 해. 뭐, 이혼이 좋다고? 너 말이나 잘한다, 그래? 너 이혼할 거면 너 때문에 내 남편 사업 다 틀어지고 상황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 싹 다 원점으로 돌려놔. 그리고 책임도 지고 위로이지 위자료 같은 것도 내놔. 그리고 나가. 떨어져. 제가 이런 말이 듣는다고 더 이상 신경 쓰거나 남편과 사이를 걱정해서 눈치 볼 짬밥이 아닐 텐데 어머니는 정말 지혜가 없으신 분이더라고요. 저도 잘됐다 싶어 말했어요. 저한테 수연이가 녹음해둔 파일 그대로 있고요. 이거 갖고 얼마든지 혼인 패턴지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간 어머니랑 트러블 있던 거 문자들도 다 있고요. 이런 거 제출하면 어머니가 힘드실 텐데 말 되게 쉽게 하시네요. 사실 저는 마음속에 완전히 이혼이 굳어진 상태에서 곧장 직장 동료 중 이혼한 선배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각 뭐가 필요한지도
체크해뒀고요. 남편 직장도 지금 시덥지 않은 주제. 좋은 말 할 때 적당히, 그간 재산 분할해서 이혼 안 해주면 저 이걸 크게 만들 거예요. 제발 장난으로 듣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려. 저 맞벌이에 돈 벌고 있겠다. 제가 어머니랑 남편한테 당한 취급 생각하면 진짜 소송비 들여서라도 끝장을 내고 싶어요. 곱게 이혼만 하실래요? 아니면 더 줄줄이 물어뜯기고 추한 꼴 보실래요? 정말 답도 없는 인간들과 일찍 갈라선 게 아니라 살 만큼 살고 알 만큼 한 뒤 느지막이 찢어지려고 그 고통과 아픔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래서 아니다 싶으면 일찍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일까? 그때 남편에게 닥쳤던 불행이 저에게 좋게 적용될 줄 몰랐지만 남편은 소송 같은 걸로 넘어가게 되면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나 아마 저한테 하듯이 지저분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말썽을 겪었고 소송 걸리는 상황에 아주 예민해요. 그러니 후에 결국 입 다물고 순순히 집이며 얼마 없던 재산까지 다 반으로 나답니다. 어머니는 아들 이혼남 되어 반쪽 다 내어주고 빈털터리 집으로 기어 들어오니 화병으로 알아 넣었더군요. 그때 밀가루 날려가며 싸웠던 그 좁아 터진 집에서 잘난 아들가들이 부대끼며 싸우면서 잘 살고 있대요. 그러게 아만 마에 안 드는 며느일지언정 자기 아들 옆에 붙어서 그냥 살아준다면 감사히 여기고 냅뒀어야 됐어요. 저는 이혼 깔끔히 해서 남의 집 귀한 자식 남한테 줘버렸고 오롯이 제가 낳은 딸과 함께 잘 살고 있어요. 우리들은 앞으로도 굳건해지고 잘 살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